맥도날드 매장에서 산 햄버거 패티에서 기생충이 나왔다는 제보가 저희 JTBC에 들어왔습니다. 아니사키스 혹은 고래해충의 유충이라고 부르는 기생충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햄버거에서 발견된 기생충은 고래해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기생충은 정체가 뭐냐? 안녕하세요, 입질의 촉입니다. 자, 지금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기생충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전파를 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에 기생충이나 벌레, 이물질이 나온 것도 문제지만 더욱이 큰 문제는 이렇게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거대 기업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대응한 방식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이거를 구매한 소비자한테 50만 원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돼서 지금 공분을 사고 있죠.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씁쓸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도덕적인 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는 내용은 바로 이 햄버거에서 나온 기생충의 정체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은 고래충이라고 나가고 있는데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사실 이 햄버거에서 발견된 기생충은 고래충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제 구독자님들은 오래전부터 제가 써온 기생충 관련 칼럼이나 유튜브 같은 것을 확인해 왔겠지만 단지 이제 요 제목이나 요 기생충 사안 때문에 제 채널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뉴스 보도에는 아니사키스, 즉 고래해충이라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혐오감 때문에 뿌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건 누가 봐도 투명한 실이 아니에요. 고래충은 살 속에 파고든 다음에 거기서 살이나 피를 파먹고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살 속에 파고든 고래충이 피를 먹어서 빨갛게 보일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생충은 정체가 뭐냐? 고래충은 아니지만 고래충 그 근현종에 있는 물개해충이라는 종입니다. 물개해충은 고래충보다 조금 더 직경이 두껍고 그리고 4에서 6cm로 기본적으로 크기가 좀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래해충 같은 경우는 동글동글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말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물개해충은 그렇게 발견되지 않고 대부분 그냥 길다랗게 발견이 되고요. 색상도 지렁이처럼 갈색을 띠고 있어서 이거는 누구나 봐도 고래해충과 물개해충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외형적 차이가 뚜렷하거든요. 특히나 이 물개해충은 고래해충과 달리 숙주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살 속으로 파고들어서 거기서 둥지를 틀고 살게 되어 있는 습성을 가집니다. 명태나 지느러미처럼 살이 이렇게 두껍지 않는 어종을 포로 뜨게 되면은 곧바로 이렇게 혈흔 자국이 보이게 됩니다. 거기서 살과 피를 먹고 싸고 하면서 구름이라든지 충체의 분비물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산채로 먹었을 때는 위험한 것은 당연하고 죽은 것을 먹었다 하더라도 분비물로 인해서 알레르기나 배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모자이크를 해도 딱 봤을 때 요거는 물개충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マクドナルドで人気の高いフィレオフィッシュバーガーでもこんなことが起きたら皆さんはどうしますか？ 자, 일단은 이것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이 먹는 음식에 기생충이 나왔고 기업이 돈을 주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 기생충이 고래해충이 됐든 물개해충이 됐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찌됐든 기생충이 나온 거는 사실이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생충의 생물학적 특징을 우리의 보건위생과 관련하여 설명할 때는 이 기생충이 정확히 어떤 종이고 어떤 습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면서도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면은 자, 고등어 뱃속에 있는 이 물개충과는 생김새도 습성도 전혀 다른 고래충을 가지고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뉴스를 접한 잘 모르는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것이 이제 고래충 때문이고 우리한테 보건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구나라고 잘못 오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 물개해충과 고래해충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고래해충은 아니사키스
과에 속합니다. 이 아니사키스 과에서도요 몇 종류의 충으로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니사키스 심플렉스라는 종이 있고 아니사키스 사이세터리스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슈도테라노바 디시피언스라는 종이 있어요. 자, 앞서 말한 이 두 종은 아니사키스과의 아니사키스 속에 속한 고래충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슈도테라노바는 아니사키스과의 슈도테라노바 속에 속한 물개 해충이란 녀석입니다. 우선은 고래 해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고래 해충의 종숙주는 고래입니다. 돌고래가 될 수 있고 항유고래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이 물개 해충의 종숙주는 물개 또는 바다사자, 바다표범류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알에서 부유하다가 유생으로 깨어나기 전에 작은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물벼룩에 먹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각각류에 먹히고 그거보다 좀 더 큰 어류에 먹히고 그 물고기가 고래에 먹히게 되면 그 안에 있던 고래해충은 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생을 하다가 최종 성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종숙주로 들어가야지만 성체로 성장하는 동시에 산란기를 거치게 되죠. 그때 알을 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고등어나 어떤 물고기를 먹고 고래충의 알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물개충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서 생활사가 이어지는데 최종 숙주는 물개나 바다 표범에 먹히는 거죠. 그러면 그제서야 그 안에서 알을 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다 표범의 분변을 통해서 알이 바다로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사이클이 무한으로 반복되는 생활사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런 해양 기생충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간이, 사실 얘네들은 인간의 몸속에 기생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산채로 위장에 들어가면 얘네들도 괴롭기 때문에 위액을 피해서 위벽에 착 달라붙어서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장에 천공이 생기기도 하고요.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게 되고 그 같은 경우는 회충약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듣습니다. 해양 기생충은요.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빼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해당 방송에 이제 연세대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아니사키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쨌든 물개충도 아니사키스과에 속하기 때문에 상위 카테고리에서 바라본다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나온 장면 중 보면은 이제 고등어 배에 있는 이제 투명한 실지렁이 같은 그 고래충은 맥도날드 버거에서 나온 기생충과는 별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생활사도 다를 뿐더러 우리에게 감염되는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즉 습성이 달라요. 고래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장에 기생합니다. 하지만 이 숙주가 죽고 나면은 수시간이 지났을 때 살속으로 파고들죠. 그것도 저온에서는 파고들지 못하고 저활성 상태로 몸을 돋워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선들이 저온이 아닌 실온에 방치가 됐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살속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회를 떠서 먹으면 감염이 되는 것이고 물개충은 처음에는 생선 오류의 내장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살속으로 파고듭니다. 즉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포를 뜨면은 물개충이 발견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 주변의 낚시꾼들이 참돔, 돌돔 같은 이런 고급 어종을 낚시로 잡자마자 바로 떠먹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고래충이 의심된다. 그래서 다른 고래충을 빼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제가 사진으로 보면은 대부분 다 물개충이었습니다. 즉 물개충은 주로 서식지가 냉수성 어종, 즉 그 물범이 서식하는 지역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서해 5도죠. 연평도나 백령도 인근에 실제로 전박의 물범이 서식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서식하는 쥐노래미라든지 우럭 같은 경우 물개충이 감염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울릉도 쪽에는 강치가 서식을 합니다. 이것도 물개의 일종인데 울릉도를 비롯해서 강원도 앞바다에 이 찬 수온에 견디는 냉수성 어종들 있죠. 예를 들면은 명태, 이것도 명태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면수어, 아기같이 이런 어종들의 일부 이제 살 속에 이런 물개충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찬물에 영향을 받는 북태평양 쪽에 사는 어류의 이런 감염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도가 나간 것도 완전히 이해를 못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사실 이 기생충학이 대부분 인체에 해를 끼치는 그런 기생충 위주로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바다기생충류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다거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많이 미비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 예로 7, 8년 전이었죠. 울산인가요? 그 앞바다에서 잡힌 망상어, 거기에서 다량의 고래충이 나왔다가 보도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애꿎은 양식
활어를 판매하는 이 수산업 종사자들과 횟집 사장님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고래충이 아니었고 필로메트라라는 선충류였죠. 이게 사실 고래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한 대부분의 90% 이상은 양식이란 말이에요. 사료를 먹고 자란 양식이기 때문에 이 고래충이나 여타 이 기생충의 생활사와는 관련 없이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연산, 그것도 횟감으로 유통되지도 않는 망상어의 뱃속에서 전혀 다른 기생충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고래충으로 오보가 났었고 수산업계에 많은 피해를 안겼습니다. 그 뒤로 그 해당 보도를 했던 언론사가 뭐 정정 보도를 한다거나 사과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만 하면은 다소 혐오스럽지만 이 징그러운 기생충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 국민이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음식을 만들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기생충 종류가 이러이러하고 이런 습성과 생활사 또는 감염 경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파가 된다는 것쯤은 알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필레오피시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알래스카산 명태입니다. 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기생충이 나올 수 없지 않겠냐 할 수 있지만 기생충은 수온과 상관없습니다. 고래충도 겨울에 나올 수 있고요. 다만 그 개체수가 적거나 활성도가 낮을 뿐이죠. 더욱이 이렇게 냉수성 어종에는 물개해충이 충분히 도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저감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명태는 길쭉하기만 했지 살이 그렇게 두꺼운 어종이 아니에요. 이 같은 경우는 포를 떠서 뒤집어 살만 보더라도 충체를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기생충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잡자마자 바로 가져와서 내장도 제거하고 포를 떠서 햄버거 원료를 만들었겠지만 애초에 얘는 살 속에 기생하는 충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보고 지나쳤을 확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거에 그 우리 꽁치 통조림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구두충이 여러 번 나와서 좀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기생충이 나오자 이제 해당 업체는 발뺌하듯이 핑계를 대죠. 자연산에서 기생충이 아예 안 나올 수는 없는 법이고 익혀서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를 했다가 소비자로부터 크게 욕을 먹었고요. 또 계속 이렇게 기생충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식품업계 사상 최초로 가공 금지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해당 업체나 회사가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기생충 저감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금 우리가 먹는 통조림에는 이 구두충이 발견되는 일은 드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맥도날드가 이런 기생충 저감화를 위해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눈으로 조금만 꼼꼼히 살펴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좀 더 위생적인 식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고래충과 물개충의 차이 아시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를 다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방송 뉴스도 이런 이슈가 터질 때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졌으면 바람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